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유주 동의 없는 철거가 어렵고 세금 부담 등 제도적 한계로 정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빈집 관리 책임 강화와 세제 개선 등 제도 손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행정협의회 올해 첫 정기회를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동 대응과 지역 연결도로 개선, 친선교류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키위 와인 제조 후 버려지던 키위 찌꺼기 주박이 최근 미백과 항산화 효과가 입증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성된 사찰 정원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살려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역 사찰 정원들을 소개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박호혁 진주시 선관위 지도계장과 사전투표시 주의점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빈집. 사람이 떠나간 자리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곤 있지만 개인 재산권 문제로 해결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선 시급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와 덤불에 가려져 형태도 온전히 보이지 않는 집 한 채. 오랫동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을 말해주듯 지붕 절반은 넝쿨들이 휘감았습니다. 하동 악양면에 위치한 빈집입니다. 수년 전 시신 한 구가 이곳에서 나왔는데 1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아 변사 시점이 한참 지난 후에서야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약 3년 전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된 빈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넝쿨이 아예 집 전체를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 이탈 가속화로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람 구경도 모른다는 게 여자 못 빚지 여기가 기회를 전부 다 빚어 여기 지금 여기 금방이 내 하나뿐이 안 살아 그거 뭐 살로 미셔야지 그 팔도 안 하고.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 빈집은 15,000가구 이상으로 이는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곤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빈집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 소유주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철거 설득을 위한 과정도 쉽지 않아 특히 도시정비 사업 등 지자체 사업 진행에 진통을 겪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있지. 결국 빈집 소유자의 철거 저항을 낮추고 자발적인 정비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철거 후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거나 장기간 건물을 무방비로 방치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여러 제도 도입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법으로는 이제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이런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행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대지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되는 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고. 한편 경남도는 지난 26일 정부의 빈집 관리 계획에 따라 경남형 대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실정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골자. 특히 민간 철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빈집 거래량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시사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공공목적 활용 방안 등 빈집 문제를 두고 이어지는 관련 대책과 고민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행정협의회 출범 이후 첫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새 지자체는 화력발전 폐지 이후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연결 도로를 개선하고 친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만든 새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범 이후 열린 첫 정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협력 방안과 또 공동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지역 현안 공동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 의제와 또 그 사업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접해 있는 세계시군이 인적, 인교류와 함께 경제, 문화 이런 전반위에 걸쳐서 상호 더 협조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더 도모하는 그런 훌륭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협의회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세 지역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종합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소하고 위험한 지역 간 연결도로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제안된 하동 사천 간 연결도로는 북천과 곤양, 진교를 잇는 지방도와 진교 서포 간 지방도 등이 제시됐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 지역은 정기적인 체육 행사를 통해 친선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초대 회장에 박동식 사천시장을 선출하는 한편 다음 회의는 남해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2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시군은 실무회의를 통해 올 하반기 진양호 인근 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공동 퇴치 활동과 환경정화 행사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출자한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펀드가 친환경 소재 창업 기업인 아람의 소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펀드는 2022년 한국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진주시가 2023년부터 매년 12억 원을 출자해 운영 중입니다. 펀드는 현재까지 지역 스타트업 4개사에 총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키위 주산지입니다. 지역에선 키위를 와인으로 가공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주박은 그동안 쓸모가 없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농업기술원이 이 키위 주박에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를 찾아내며 버려지던 부산물이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생산된 와인을 용기에 넣는 작업이 진행 중인 사천의 한 와이너리. 사천의 특산물인 키위로 만든 와인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한 해 50톤 가까운 키위가 와인으로 재탄생하고 있지만 생산 뒤에 남는 키위 찌꺼기, 주박은 줄곧 버려지는 부산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활용처를 찾지 못해 전량 폐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농업기술원이 이 키위 주박에 주목해 단순한 찌꺼기로 여겨졌던 키위 주박에서 미백과 향산화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나 생리활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키위에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 활성이나 그리고 미백 효과에 대해서 활성을 봤는데 또한 피부 세포 실험인 B16F10 세포 실험에서는 멜라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70% 알코올로 키위 주박을 추출한 결과 피부 속 멜라닌 생산을 억제하는 성분과 세포 산화를 막는 향산화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사천의 한 영농조합으로 기술 이전돼 미백 마스크팩으로 제품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쓸모를 찾지 못해 버려지던 부산물이 이제는 기능성 제품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겁니다. 키위 와인을 만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부산물이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또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충분히 그 물꼬를 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한때 처치곤란이던 농산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에서 기능성 제품의 길을 찾은 이번 사례는 지역 특산물의 가치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천시가 바다의 날을 앞두고 수산 종자 방류와 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시는 실안동에 위치한 삼분영항에서 볼락 종자 1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어 송포 해안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촌계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며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 31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착수보고회를 지난 27일 열었습니다.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벚꽃창신 진주성도를 주제로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는 최신 ICT를 적용한 콘텐츠를 구성해 높은 완성도의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여름밤 진주성의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지셋이 2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엔 기업과 투자사, 대학 유학원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셋은 도단위 최대 규모 창업 행사로 국내외 창업 생태계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행사의 개막식에선 투자 유치 세리머니와 컨퍼런스가 진행됐으며 올리버티한 국제로봇연합 창립 멤버의 기조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보다 그 참여 기업이 3배 이상 늘었고 또 여기에 그 투자 펀드사가 46개로 지난해보다는 6배 이상 700억 이상 투자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가지고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제2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은하수 아틀리에와 연계해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 은하수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성자 화백의 작업과 삶, 작업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공유하고 이 화백의 예술 세계와 작업 공간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인 은하수는 지난해 5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오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특히나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덕산중학교와 단계초등학교 등 지역 학생들이 모여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렸는데요. 담배는 노답, 서부경남 청소년 모두 노담하자고요. 초록초록한 하동의 자연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남녀 커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동군이 신혼부부들의 여행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에서 하룻밤 이상을 머물고 식당 한 곳 이상을 이용한 뒤 지정 관광지를 방문해 개인 SNS에 여행 후기를 남기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신혼부부는 여행 비용의 50%,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앞에 선 어르신들. 화면을 직접 손으로 눌러보며 키오스크를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함양읍 주민자치회가 키오스크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함양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대1로 어르신들을 도와 메뉴 선택과 결제 방법 등을 알려줬는데요. 키오스크 주문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한컷 광장이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지난 총선에서 30%가 넘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호혁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함께 사전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전국의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며 진주 지역 또한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총 30개소가 설치됩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네, 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도착을 했다면 그 다음은 투표 방법은 본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투표용지와 간의 선거인의 경우에는 해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신 후에 이를 해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해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표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은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더라도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투표지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투표 인증 사진을 찍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바른 투표 인증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투표 인증 사진을 남기기 위하여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네.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 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입구 등에 붙어 있는 투표소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가락 등을 사용하여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 인증 샷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사전 투표 이후 본 투표와 개표까지 며칠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전 투표했던 투표 용지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사전 투표가 끝난 후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이 관내 사전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인한 후에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운반하여서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서 보관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도선거관리위원회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사항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지는 참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자 수를 확인한 후에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한 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고 우체국에 인계한 다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외출하시기 좋은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후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3도, 하동 14도,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에는 세종 13도, 광주 14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22도에서 28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5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가운데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